저는 그 싱글 10년 제로섬 배우 PD를 맡고 있는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감독님이랑 그리고 유민 아빠 김영우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기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저 방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자료선 윤솔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유민이 아빠 김영호입니다. 네, 먼저 그 질문을 감독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목이 10월 10년 제로섬 있잖아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0년 제로섬은 그 2014년 당시에 우리가 650만의 서명과 그 열정을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 자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말아먹어서 지금 0이 됐다. 그래서 제로섬. 그래서 올해 11주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진실을 요구할 수 있는 첫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0월 10년까지는 제로섬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유민 아버님께 이번에 그 10월 10년 제로섬이 지금 이제 뭐 외력설이나 뭐 외인설이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유민 아버님도 평소 때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인터뷰를 했을 거고 다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나서 외력설이나 이런 부분의 영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 나고 나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안산 분향소에 왔을 때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외력을 외쳤죠. 그때 이제 잠수함설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관들도 와서 자기 조사관 시켜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잠수함 얘기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보건성 불명으로 만약에 침몰했다면 왜 청해진 해운에다가 간단하게 책임을 물면 되는데 왜 굳이 방해하고 또 11년, 올해가 11년입니다. 11년이 된 지금도 쉬시면 할 거예요. 저는 그 외력설을 100% 믿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가족이라서.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이거다. 앵커가 됐던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외력설이. 만약에 유가족이 이게 잠수합니다. 앵커다. 이런 얘기 하면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음모론, 더군다나 음모론을 또 꺼내든다. 이렇게 정부가 압박을 하죠. 일배를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속으로 꼭 참고 말도 못하고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자신있게 외력을 다시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동안은 어떻게 끊어야 될까? 가족에 대해서 이 외력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로섬을 보고 나서 11년에 대한 세월호 참사부터 11년에 대한 그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감독님 도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 보면 당시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한 그 세월호 선로상의 접근 금지 구역이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그 미군 병장과 진도 BTS 간의 통화 내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때는 혹시 발견이 못하신 건가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건가요?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 내줬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조위 때도 다 안 줬었고 선조위 때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었고 사참위 때 또 몇천 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받는 데만 거의 7, 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무전기, 전화, 그다음에 뭐 등등의 것들이잖아요. 수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한데 뭉쳐서 줬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듣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고 어디선가 가냘프게 들려오던 저 미군 병장의 소리를 듣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랬던 것도 있고 항행 경보라고 해서 그 지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 빨간 부분이 저 때만 저렇게 빨갰던 게 아니고 요 거의 대부분은 항시 금지 구역이에요. 예, 항시 금지 구역이고 요 특정한 파트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한 접근 금지 구역이라서 그 빨간 데가 전체적으로 접근 금지 구역인 거죠. 근데 이게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다음에 아브라 있었잖아요. 아브라에서 항행 금지 구역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음모론이다 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막아놨어요. 지금 들어가면 저거 안 보여요. 아,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도 지금 네, 없어요. 예. 굳이 그랬죠. 그럼 그거를 당시에 그럼 캡처를 해놓으신 캡처를 해놓으신 거기서 기본을 캡처해놓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당시의 접근구역도 따로 받아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국립해양 그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본과 그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그 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겹쳐 보니까 저 그림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외력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양 외력 충분서를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럼 확정할 수도 없는 이런 사참위 보고서, 종합 보고서 아까 내용도 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참위 종합 보고서를 보시면서 아마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도 사실 외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국가조사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거 이제 감독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에요. 아무튼 선체조사위하고 특조위에서 이제 자료 이제 여기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지금 나와있던 우리가 쓴 영화상에 나온 자료. 예, 그 국가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조위 국가조사기구와 선조위가 있었죠. 선조위는 문재인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끝난 거고 사참위가 두 차례 있었는데 이 국가조사기구의 자료에 기반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음모론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다. 근데 만일에 이것도 음모론이라면 국가조사기구도 다들 음모 속에서 피어난 어떠한 단체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감독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는 슬퍼하기보다는 분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슬퍼함과 분노함 슬퍼함은 어떤 관점이고 분노함은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위로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슬프다는 거는 왜 슬픈지 보통 갑자기 훅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알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는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지금 밝혀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사 초반에 우리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그랬을 때 울면서도 사실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울고 나서 내 감정에 충실하기, 그러니까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울었구나. 솔직히 제가 좀 너무 시니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밝혀졌다는 거에서 분노를 하고 밝히고 나서 언젠가 제대로 진심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처음에 장례식장 때 가서 물어보잖아요. 왜 돌아가셨는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떤 질병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뭐 예의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궁금한 사항일 텐데 사실 세월호 참사는 왜 죽었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네. 왜 죽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계속 천착했던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90분으로 줄이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줄이는 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넣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빠진 내용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지금 10년 동안 같이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만 4년 넘게 걸렸죠. 그 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 여기서 아마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 거예요. 국정원 왜 빠졌냐, 그쵸? 국정원도 빠졌고 세월호의 상징적이었던 몇 가지들 있잖아요. 예, 그게 세월호에 대한 어떤 걸 만들 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나면 백과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보면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하면 안 되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보고 나서 우리 결론은 그래, 문제 있었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여기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관객의 목소리를 놔뒀거든요. 아, 이랬으니까 안 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텐데 여기서 그냥 침몰 원인에만 먼저 하고 싶었어요. 90분에 세월호 주제를 다 담는다는 거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기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요. 왜 침몰했는지 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게 첫 번째 물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은 됐는지 저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침몰 원인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누가 책임자가 처벌되었는지 아마 기자분들도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말이 끊어서 네. 이렇게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입에 달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무것도 밝혀짐이 없고 또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문제라기보다 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또 세월호 참사로 책임자 처벌을 해서 이태원도 또 제주항공도 앞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모든 참사들이 많은 참사들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영화가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자도 처벌된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영화로 한번 대한민국 좀 다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저희가 CGV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메가맥스죠. 메가박스 3대관에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개봉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감독님하고 진짜 저희 제작진들 많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번도 많이 뛰어다녔어요, 배급사를. 그러나 세월호 끝났잖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해줬지 않냐, 하고 있지 않냐, 특수사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세월호를 더 침몰시켜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배급위원 그것 때문에 5년 허송세월 보냈던 것 때문에 이 배급사에서 세월호 끝난 건 줄 알고 또 아직도 세월호냐 지겹다 이런 말 때문에 또 상업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상업성이 없어서 더군다나 세월호였기 때문에 배급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많이 제작자가 얘기했는데 슬아가 옛날에 한 7만 명 관객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 상영을 먼저 진행을 하자 배구위원들 만들어서 배구위원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상영을 하게 되면은 이 관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일반 상영관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개가 넘었습니다. 벌써 공동체 상영관 한 것이 6,400명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4월 2일 날 정식으로 개봉하는데요. 기사 쓰실 때 영현 아빠가 당부하는 말 딱 한 가지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상영관 제가 태안 이관영 학사 그것도 영화를 찍고 걸어갔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주일 정도 단위로 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영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4월 10일 정도나 개봉을 하고 싶었어요. 16일, 11주기까지 연결돼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걸 우리 날짜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4월 2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 꼭 연결이 되려면 많이 좀 봐주셨어야 돼요. 또 관객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 있죠. 오지 않는 시간대 이런 시간대로 또 시간을 바꿔버리고 일주일이나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사를 좀 잘 써주셔서 4월 16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보시고 세월호 진상규명보다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게 좀 해주셨으면 기사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한마디씩 네. 감독님부터 네. 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주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 그럼 끝인가요? 네. 유도가 좋네. 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그 세월호 이후 10년과 지금으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이후에 사실 정권 교체했잖아요. 근데 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말아먹은 5년은 정말 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때가 지금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탄핵에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왠지 정권 교체를 할 것만 같은데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 그랬었잖아요. 무조건 문재인이어야 돼. 할 거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많이 반복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당장 임박한 대선에서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대선 주자가 된다면 그분이 원망할 사람은 문재인인 거죠. 우리를 원망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하고 나서 안전한 사회 만들자, 안전한 사회 만들자, 그런 충격적 재정도 하고 뭐 이런 투쟁을 해오다 보니까 근데 10년이 지금 흘렀어요. 11년이 더 돼가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뭐 책임자 처벌, 민간인 학살 때부터 이제 제수사랑 5.18,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도 있고요, 이태원, 그다음에 세월호도 있었지만은 이게 관례인 것 같아요.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 나라, 이게 아마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민간인 학살은 그렇다 쳐요.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런 수재만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은 5.18 때로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참 아직도 안 밝혀졌대요. 책임자도 없고, 그다음에 성수대교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그 역사를 깨버리고 싶어요. 책임자가 처벌되는 세상. 단 한 명이라도 책임자가 처벌이 되면요, 두려워서라도 이제 관리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사법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만 바뀌어주면은 검찰 함부로 못합니다. 사법 함부로 못해요. 지금 윤석열 파면 집회 또 이제 강원도에 산불도 있고 이래서 기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으라고 얘기하지만요, 저희가 11월 21일부터 개봉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MBC라든지 국직지간 언론사들 뭐 취재에 온 데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4월 2일 날 정식 개봉하는 거 재개봉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배급위원분들, 그리고 정말로 함께 영화를 관람해 주셨던 시민분들께 두 번 다시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영화 개봉 못합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언론이 밝히지 않았고 홍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기사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2014년 이후로 바뀌어야 될 게 책임자도 처벌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언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중립 앞에 고통 없다는 프란시스 교황이 저한테 해줬던 말인데요.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그리고 약한 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해 준다고 했던 그분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튼 배구위원들하고 시민분들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좀 기사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시간 아까 이제 90분 영화, 그리고 영화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장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제 재개봉이 될 텐데 또 열심히 달리고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또 오늘 취재해 주신 언론, 미디어, 매체 노동자분들도 꼭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꼭 이 충분시면 제로섬이 다시금 2025년부터 진상규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첫 해로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요. 2014년 달력과 2025년 달력이 똑같아요. 올해 4월 16일이 수요일이거든요. 2014년 4월 16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이제 책자 기억하시죠? 수, 목, 금 2박 3일에 수학여행 유민이가 갔다 왔을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기도 했는데 2014년의 달력과 우연찮게도 올해 달력이 똑같아요. 아마 진상규명 원년의 해로 만들라는 정말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어떠한 정말 계시, 주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